한겨울 일루사세 앞바다는 바다와 내륙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일루니삿, 그린란드 일루니삿의 부둣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들이 출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기착지이자 종착지이게 되죠. 바다 위에 수많은 얼음 조각들은 고깃배에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일루니삿 주민들의 생업 때문에 유빙과 씨름하며 바다를 나가는 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마침 생계를 위해 사냥을 떠나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 주인인 양희유 씨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그린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입니다. 얼어있는 항구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옛부터 내륙병화를 피해 바닷가를 둘러싸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그들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때문에 수산업은 그린란드 경제의 주춧돌이자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gararak po. Iluriak suit 동안 보시냐? 험악한 조업 환경 덕분에 이곳 어부들은 수준 높은 조타 실력을 자랑합니다. I hope to, I'm wondering to until 2 or 3. Maybe. 일루니삿 앞바다에선 대구, 넙치와 더불어 바다 표범 등을 잡을 수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바닷바람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신놈 에마 보여갖고 미스터파스타플 척박한 땅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사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사냥하러 가는데요. 사냥하러 가는데 지금 이 현지인들의 그 바다 표범 사냥하는데 이걸로 좀 사냥을 하게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얘 실탄도 장전되어 있고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유빙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들은 바다새오리입니다. 내륙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과 빙산에는 영양분이 가득한데요. 이 영양분은 플랑크톤을 부르고 플랑크톤은 가진 물고기를 모이게 합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다새오리. 바다새오리가 유난히 많은 장소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인데요. 어부가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어 바다새오리가 모여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How are you today? How many selling today? Hey, 보시는 거야. 닭똥안 보시는 no sale. No sale. 지금 잡은 게 이게 대구입니다. 여기 주로 나는 게 대구와 그 넙치 그 두 가지 종류가 나는데 이 친구 지금 오늘 대구를 잡았네요. 원이 꼭땅에 어부의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대구 내장을 낚아채는 바다새오리 떼. 언뜻 보면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 먹는데요. 바다새오리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그린란드의 바다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거대한 빙하를 중심으로
바다 위에 조그마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곳에 떠 있는 이 빙하들이 바로 글란드 내륙 빙하에서 떠내려온 그 빙하들인데요. 하루에 떠내려온 유입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2천만 톤이면 뉴욕 시민들이 1년에 먹을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인들이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양희우 씨. 빙산 주위는 바다 표범의 사냥터입니다. 바다 표범들이 빙산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 표범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표적을 감지한 걸까요?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겨 첫 발을 쏘는 양희우 씨. 오늘은 기필코 바다 표범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이라 사냥이 쉽지가 않은데요. 잘 안 보입니다. 앞에 머리만 싹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못 봐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은 워낙 잘 보죠. 그걸 멀리까지. 오케이. 오! 이야, 살짝 빗나갔는데요. 1시간 동안 사냥에 나섰지만 바다 표범은 오늘따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유빙. 순식간에 배가 얼음에 갇혀 긴급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게 처음 당하는 게라 가지고. 단단한 얼음 조각들이 배에 바짝 달라붙어 진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양희우 씨의 표정은 오히려 더 침착한데요. 두께 3cm가 넘는 얼음 조각이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음이 배의 중요 부속을 건들면 자칫 침몰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양희우 씨는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는데요. 진짜 큰일인데 이게. 배의 힘으로 얼음을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얼음의 물고가 조금씩 트였습니다. Ficou chão por esse segundo. E se não para, ficou a. 유란 말이 이 글란드 말로 왼쪽이란 뜻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이리. 다행히도 배가 위험한 상황에서 헤쳐나왔습니다. 믿음직스런 양희우 씨 덕분에 긴박한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듯이 이내 바다는 우리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장시간의 사냥으로 지친 양희우 씨가 바다 위에 쉼터로 안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휴식처는 다름 아닌 평평한 빙하의 얼음 조각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정박을 한다는데요. 나무 뗏목도 아니고 얼음 위에서 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Ficou? Puta. 탐험가란 제 직업의 특성상 어느 곳이든 안전 확인은 우선입니다. 이 밑에 또 빙하가 1m 이상, 적어도 한 1m 이상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유빙 옆에 배를 임시 정박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쉼터에 섰습니다. 옛부터 이누이트족들은 유빙 위에 올라
잡은 고기를 해체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등 이곳을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왔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이누트족의 지혜를 체험해 보려 합니다. 빙하의 얼음 조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라면입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빙산입니다. 빙하 얼음이죠. 이걸로 밥을 해먹고 자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 빙하의 얼음은 내륙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녹여도 짜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기 보면 빙하하고 배가 떠 있는데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기루처럼. 아 정말 아름답네요. 바다 위에 얼음이 꽉 차 있지 않고 물결을 잔잔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먼 바다의 물안개가 빛을 반사해 물체가 마치 구름처럼 떠 있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이는데요. 청명한 빙하를 녹인 물로 끓인 라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정 아니겠습니까? 양희우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젓가락으로 처음 라면을 먹어본다는 양희우 씨. Are you okay? Yes, Is it hot or not? small. 빙하로 끓여서 그런지 맛이 기분도 새롭고 맛도 새롭네요. 전혀 한국에서 라면 먹는 맛하고 틀리네. 물이 달라 그런지 면발이 살아있어 라면 맛이 최고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라면 맛입니다. 야 진짜 맛있네.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라면을 이런 데서 먹어본다는 거는 참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맛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서 들이키는 뜨거운 라면 국물. 야 이건 정말 이거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서. 현지인과 함께 얼음 위에서 즐긴 천혜의 점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 끝에 바다가 보이는데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해안가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한겨울 일루리삿이란 거대한 얼음과 유빙으로 가득 찬 바다는 진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이렇게 발이 묶인 어선 사이로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뱃길이 뚫려 조업을 시도했답니다. 나파인 Sukhanilak. Sukhanilak. 이쪽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Subik ko ada sang kita kan? Atta kang. 생계를 위해 거대한 얼음과 사투를 벌이는 부둣가 사람들. 어렵게 수확을 한 어부를 만났는데요. In December, I have going to whale fangs, whale hunter in out there.
It's cold, very 아, ice. 네. Very cold. 아, 예. Maybe minus 30. Oh, 30. Yeah. 그 글랜드 말로 네. 가다가리 가다가리이라고 합니다. 이 하리붓인데 수심 1000m에서 낚아 올린 10kg의 북극 넙치.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그런 발길을 재촉합니다. 먹잇감을 감지했는지 바다새오리들이 부둣가 근처로 모여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손질 중입니다. 붉은색의 이 큼지막한 생선은 레드피쉬입니다. 이분들이 손질하고 있는 생선은 한겨울 가족들이 먹을 귀한 식량인데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렇게 혀가 없는데 이 혀가 굉장히 커요. 물고기가. 손질하다 남은 머리 부위를 이걸 가져갈 거예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낫겠죠. 저녁거리를 구했으니 요리 재료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슈퍼마켓입니다. 글랜드 슈퍼마켓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떤 품목들을 팔고 있을까요? 들어서니 우리네 마트 풍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선한 채소들과 열대 과일까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오이 하나에 무려 5,000원입니다. 오이 하나에.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요. 이 오이 하나에 5,000원. 오이 가격이 우리나라의 몇 배 이상입니다. 토마토 하나 2,400원. 이렇듯 글란드의 물가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양배추 하나의 가격은 8,000원 정도 하는데요. 야, 여기를 보니까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진짜 여기에 비하면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싸다고 할 수가 없네 진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산물은 당연히 금값입니다. The price is too low, cost too much because we don't. It's come from another world, Denmark and Iceland. So they come with plane and ship. 대부분의 물건들이 해외에서 수입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생수 한 병 값도 놀라웠는데요. 이야, 이 물 하나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원 정도 합니다. 물 한 병에. Too expensive. 와, 저는 이거 아까워서 못 마시겠습니다. 오. 이야. 오늘 면탕 맛있겠는데 아주. 부둣가에서 얻은 레드피쉬입니다. 와, 이게 입이 제 2배만 합니다. 이 주먹도 그냥 들어가요. 이거 보세요. 오, 엄청 큽니다. 오늘의 요리는 레드피쉬 매운탕입니다. 저에게 생선머리 손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산악이나 탐험가에 있어서는 이 요리는 필수 조건이죠. 왜냐하면은 어디든가 이제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니까. 양념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없어서 오늘은 고추장 한 원으로만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의 생선으로 고향의 음식 맛을 내보려 합니다. 요리의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면탕도 서서히 익어가는데요. 글란드산
레드피쉬와 한국식 양념이 만났습니다.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이야, 이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네. 머리 부위가 워낙 커서 웬만한 생선 몸통 부럽지 않습니다. 고기가 suur어 그냥 자연스럽게 쏙 넘어가는 어죽 먹는 느낌. 야, 역시 이 글란다 바다에서 잡은 고기 정말 신선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힌다 이거. 예, 이게 바로 아까 그 레드피쉬의 혀입니다. 현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삼겹살처럼 그런 맛은 나요. 이게 전혀 생각 같지 않아.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여행해 주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해안가 바람은 살을 내는 듯합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습도가 높은 바람이라 가지고 맞으면 아주 막 뼛속까지 팍팍 와닿는 거 있죠. 칼바람 같은 거, 칼바람처럼 아주 막 매섭습니다. 이게. 일루리 삿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은 바로 개썰매입니다. 이게 썰매 표지판인데 유일하게 글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썰매 전용 표지판입니다. 개썰매 전용 도로가 있는 그린란드. 지난 수세월 동안 개썰매는 이 넓은 서론을 달렸습니다. 그린란드의 역사와 함께한 개썰매를 직접 보려 합니다. 이방인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지저대는 그린란드계. 출발 직전이라 그런지 특히 예민한 상태인데요. Yes, shields with the net onto the ice. 이게 만져보면은 뻐득뻐득하면 근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옷이. My father killed polar bear. 옷을 두툼히 챙겨 입은 그는 2, 3일간 사냥터에서 지낼 예정이랍니다. 썰매 위에 짐을 싣고 그가 올라타자 드디어 출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인구수와 그린란드계의 수가 비슷한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개썰매를 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린란드개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발바닥이 넓어 달리기에는 적합한 품종입니다. 이 개들은 2300년 전에 캐나다에서부터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같이 돌았던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그린란드 순종 개들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개들 들어오는 걸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정통을 순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냥꾼 양희우 씨의 개썰매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치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섯 마리 중 3마리만이 혹한에서 살아남았답니다. 막 태어난 강아지들이라 추위에 약하지만 적응을 위해 야생에서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난지 얼마 안 되네. 그죠? 들어보니 우리네 강아지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사냥을 떠나는 날. 수천 년 전부터 이누트족과 함께 그린란드 전역을 누빈 개썰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Animal and what is this? Menu.
pisik. Joo. 술록 가죽은 이동 중 추위를 막아주는 담요입니다. Tyttöä Mia? 먼저 술록 가죽을 썰매 위에 깔고 함께 갈 썰매개들의 벨트를 채워야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썰매를 타기 전 줄 정리는 필수입니다. 썰매를 몰다 줄이 엉키면 간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건은 개와 사람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Vil du toiarlu? Assassu?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30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순백의 길 위를 마음껏 달리는데요. 거침없고도 부드럽습니다. 글란드의 전역을 유일하게 누빌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개썰매입니다. 서열에 따라 호흡을 맞춰 부채꼴 모양으로 달려나가는데요. 행여나 끈이라도 엉키지 않을까 개썰매 주인은 매 순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바닥이 단단하고 고르면 하루 100km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을 맞춰 달리던 중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끝없는 설원을 시원하게 질주하다 언덕을 만났는데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 개들이 힘들까봐 지금 우리가 내려서 가는 거예요. 언덕에선 썰매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는 글란드 개의 힘과 호흡 조절을 위해서인데요. 또한 지친 개들을 위한 주인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치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어느새 원만한 경사가 나타나자 또다시 질주는 시작됩니다. 15마리의 개가 마치 한 마리인 양 썰매를 끄는데요. 폭탄을 이겨내며 살아온 이 녀석들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차분히 꼬여있는 줄을 풀고 있는 동안 녀석들이 뒤엉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서열을 바로잡지 않으면 녀석들도 위험하고 주인은 이곳에서 발이 묶입니다. 이쪽 형제하고 또 다른 형제 가족이 더 틀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패싸움이죠. 가족 싸움. 세력 싸움인 거죠? 주인이 녀석들을 통제하려 하지만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을 하는데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은 무리라고 판단한 양희우 씨.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개썰매와 헤어졌습니다. 가다가 손모빌은 가다가 고장나면은 도로를 쏟지만은 개들은 가다가 사고 난다 이러면은 주인이 그냥 그 썰매 위에 올라 있어도
개들이 알아서 주인을 데리고 집까지 돌아옵니다. 100km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지만 기대를 안고 나아갑니다. 순백의 길에 흔적을 남기며 아이스 피오로를 향해 걷고 또 걸어갑니다. 드디어 저쪽에 아이스 피오로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무수한 많은 빙산들이 지금 피어있어요.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빙산과 대륙빙하가 어우러져 아이스 피오로가 탄생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역작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일루이사스의 아이스 피오로는 여행객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I feel very overwhelmed and I feel very small because it's really amazing. Yeah, and I think there's so many beautiful different places on earth and I think this is very 하늘이 빚어낸 작품 앞에서 자연의 신비를 다시금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거대 빙산은 조류를 따라 떠내려갈 것이고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빙산이 등장해 아이스 피오로를 장식하겠죠. 네, 지금 손가락 돌고 발가락 돌고 코 돌고 지금 다 얼었습니다. 지금 가능한 텐트를 빨리 쳐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는데요. 하룻밤을 보내며 시각각 변하는 아이스 피오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텐트 안에선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 등반용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아, 꿀맛이네. 텐트 밖은 밥만 한 폭의 좋고, 그림인데요. 아이스 피오로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이 거세지는데요. 오호. 일단 체온 유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밥을 먼저 먹기 전에 이 따뜻한 거, 이 커피라든지. 야외 취침 시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수분을 습혀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 지금 만약 최소한 영하 20에서 25도는 오늘 될 것 같아요. 어우. 혹한에서 버티려면 잠들기 전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중 몸에서 열이 납니다. 제가 오랫동안 탐험을 하며 겪은 노하우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최소 한 30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잘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슴 쪽에 체온 유지를 해서 이제 피고 편안하네 이제. 비록 바람은 거칠지만 그린란드에서의 야영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스 피오로가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안개에 둘러싸인 빙산이 어제는 또 다른 풍광입니다. 예, 아주 잘 났습니다. 이야, 좋다. 아침 경강엿이 참 대단하네요. 바다 위 떠있는 거대 빙산이 마치 산맥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신비는 항상 오묘합니다. 아이스 피오로를 뒤로 한 채 양희우 씨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다행히도 개썰매들이 약속 장소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개썰매에 올라타자마자 또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이 개썰매는 넓은 빙하 위를 수도 없이 달릴 겁니다. 돌아오는 길이 걱정되었지만 별 탈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도착하자마자 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어. 개 주인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를 주는 겁니다. 생선과 고기를 가공해 만든 영양이 풍부한 사료인데요. 사료는 눈밭 위에 뿌려주는데요. 눈과 사료를 같이 먹이면 부드럽게 넘기면서 수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 천천히 많이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서 개들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한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야생에서 맞서야 하니까요. 이 거친 환경 속에서 그냥 야생 그대로 지금 살아남도록 개들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래야지 또 살아남는 거고, 그걸 거칠고 간 놈만이 또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계집도 없이 키우나 봐요. 그란드의 눈보라는 특히나 세차게 몰아칩니다. 아, 빛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날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네요. 거세게 휘몰아치던 눈보라. 밤이 되니 잦아졌는데요. 그린란드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주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Thank you, Sure. thank you, thank you. No cold here. 지금 바깥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30도씩 막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반팔로 입고 계십니다. 추위에 강한 이누이트족답습니다. 손님에게 모든 가족들을 소개하는 건 이들의 간섭입니다. 피터 씨는 고래 사냥꾼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북극에서만 나는, 그러니까 글란드 북쪽에서만 나는 일각고래입니다. 일각고래 뿔입니다. 뿔. 정말 대단하거든요. 뿔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Maybe eight, 9 years ago. 9 years ago니까 9년 전에 잡았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1kg당 3,000kron에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유니콘 뿔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는 이게 성 한 채 값에 팔려고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부인은 만찬을 준비 중인데요. 메인 요리는 바다표범 서포와 And big whale. 고래 스테이크라는데요. 어떤 고래인지 스마트폰에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독특한 소품도 눈에 띄는데요. 저 촌 줄 알았는데 촉 아니에요. Danish. Greenland. Yes. 피터 부부와 저녁을 즐길 시간인데요. Danish. 처음 먹는 것은 고래 스테이크입니다. 이러면 좀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네. 이들은 고래 바다 표범 요리를 겨울에 늘 즐겨 먹습니다. Really good for cold. Yes, warm up. 근데 추우니까 이걸 먹으면 해가지고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그 반팔 입고 계세요 지금. 부부와 따뜻한 저녁을 즐기던 중 비비. 부부의 딸 가족이 방문했는데요. 이분은 양유 씨의 부인. 외손자는 다음 달에 돌을 만다고 합니다. 외손자를 위해 피터 씨가 잡은 고래입니다. 꼬리 일부분만을 지금 잡은 건데 이 고래고기입니다. 고래고기인데 아이의 돌잔치 때는 고래 꼬리를 요리한답니다. 이 놈이 지금 이 꼬리 가장 끝 부분인데 엄청 큰 거예요. 결국은. 대가족이 모이니 마치 고향집 같습니다. 양희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지금 먹는 게 지금 그 물개고기거든요. 물개고기 수육을 먹고 있습니다. What's you?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이누이트족에게 가족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들이 혹한의 환경 속에서 버텨올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되어버린 부둣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합니다. 이 시스모잇은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얼지 않기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바닷가는 지금 또 살짝 다 얼어 있네요. 이야. 얼어붙은 배들은 언제쯤 출항할 수 있을까요? 도로가 부족한 그린란드에서 버스는 귀한 교통수단입니다. 시스모잇의 유일한 한 대밖에 없는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주민들이라 반갑기 거지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치 이웃을 대하듯 화답해 주는데요. 타지에서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시미웃은 정감 가득한 마을입니다. 야, 버스가 마치 한국에 있는 그 고향 버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손도 흔들어주고, 야, 비록 좀 춥지만은 참 정겨움이 묻어나는 곳이네요. 이곳이. 올겨울 시시미웃의 어부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처럼요. 생업의 터전인 부둣가는 한 달 이상 임시 휴업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해서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호기심이 생겨 어선 가까이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얼어붙은 바다 위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조업을 나가는 건 그리 쉽지 않을 듯한데요. 전진에 전진을 하며 얼음을 깨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먼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혹한과 맞서는 배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부둣가 사람들. Fishing, just breaking the ice. Yes. Maybe ships coming. 이들의 예상처럼 결국 배는 부둣가로 돌아오고 맙니다. 새빙선이 아니고 순수 고기잡이다 보니까 그 깊게 두껍게 얼은 바다 얼음은 뚫고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비록 출항에 실패했지만 웃어 넘기는 여유가 부러운데요. 한두 달간 묶여있어 유령 같은 배들로 가득한 부둣가. 마침 배 안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How long did you stay? Until the ice broke. From to how many kilometers? I don't know. What can I do?
I don't know. Broke the ice. No money. 지금 겨울이 되면은 이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한 달 이상 또 여기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글란드 사람들은 이 겨울나기 이렇게 힘드나 봐요. Okay. 땡큐. 머지않아 바다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척박한 곳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한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담아내기 위해 또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공동 창고에 잠시 들렀는데요. 처마 밑은 대구로 가득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 겨울에 황태떡장, 이 황태를 말리듯이 여기도 똑같이 이 대구를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생선을 보고 있자니 따뜻한 대구탕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안주로 한잔하면 그만이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육점 같은 곳인데요. 이 바다 고기부터 해서 육지 고기까지 모든 걸 다 파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새오리, 고래, 술록, 사양소 등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글란드에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겨울철이라 그럴까요? 매장 안은 생각보다 한산합니다. 해산물은 시신미웃 바다에서 잡아 손질해 파는데요. 대구, 레드피쉬, 늪시 등 다양한 어종이 즐비합니다. 아, 싱싱하다. From today, Ugo, 오늘 막 갓 잡은 거라. tagkog, idama maunad. 웬디죠? 바로 옆 육류 코너에선 어떤 고기를 팔고 있을까요? 레즈 헌팅. 예. 이게 사양서라고 그러네요. 사양소 고기는 주로 편육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Umimbat, kaya ito sa kani bisan. Kaya ito sa amin nga ni no 370 kilometer. Der utom jivi som mitt jivi, utom jivi som mitt jivi. Hvis jeg har sagt på 수진아, 또 다마장을 sagt på. what is this?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 고래고기를 부탁했는데요. 씨. 야. 속. 라이트 왜? 왜? 이 고래고기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으로 먹으면 타이어 씹듯이 굉장히 질긴데, 근데 이걸 삶아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삼겹살처럼 삼겹이에요, 삼겹. 이 보면 검은 부위부터 빨간 부위, 하얀 부위 이렇게 삼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보쌈처럼 기가 막힙니다. Pamaktok. Matto. Ay, akablo ko si... Ay, tagkod! Tagkod! Murikata. Also, masakot mangot. Asakot, masakot. 이게 엄청나게 막 가득 찬다는데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지금 이 바닥 고기도 없어가지고 여름에 비해서 아주 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여름 되면 이만큼 많이 불어난답니다. 아주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러한 육해산물은 자연이 글란드인에게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서론에 세워진 붉은 조립식 건물. 얼어붙은 가죽 더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 바로 글란드에 살고 있는 사양소의 털입니다. 이 가죽인데 지금 뻣뻣하네 털이요. 이 지금 글란드 추위 속에서 결국 이 따뜻했던 가죽도 결국 얼음으로 변했네요. 이 사양소 털이 극한 지역에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야, 아까는 지금 바깥에 뚝 얼었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양소 털은 부드러운 데다가
보온 효과도 아주 뛰어나서 그린란드에서는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 치면 챔빛 같은 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추출해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실처럼 싹 울이 탄생하네요. 그죠? 이야, 요걸로 정말 기마개를 만들면은 정말 따뜻하겠어요. 그거 보세요. 이야, 벌써 따뜻하게 온기가 싹 있네요. 아, 따뜻해. 예, 정말 따뜻해. 사양소 털을 긁어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니니 씨. 그녀는 사양소 털실을 뽑아낼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Why this blood is? It's blood from the muskox. 이건 전 이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양소 피에서 나오는 거에 피가 묻은 거예요. 지금 이제 드라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나 보네. So it still contains Yeah. meat and fat from the animal. Season for hunting. So the 10th of January, they start the hunting, and they are hunted for the meat. So this is a byproduct of the muskox. When they are done at the butchery, we go down and buy the skin. We are several people who do the muskox skins. And then we make an agreement saying these skins are ours, we are buying those. And then we take them home. 이렇게 추출한 사양소 털은 갖가지 옷과 수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양소 털 제품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푸른색이 인상적인 사양소 털 공예소. 어떤 수혜품일지 궁금합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한 목도리와 망토, 두툼한 윗도리까지 이곳에 진열된 다양한 방한용품은 모두 니니 씨가 직접 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소 털실을 떠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보온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따뜻하네, 아주. 포근하네요, 이렇게. 다른 그 실과는 달리. 직접 뜬 털모자이기 때문일까요? 환한 미소만큼이나 그녀와 잘 어울립니다. 무스카스 털을 뽑을 때는 굉장히 야성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Could you show me to how make to How we knit? yeah. 그녀는 뜨개질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This is the back of it. This is the front. 야, 봄. Or if it is a difficult one. Like the big shawls, we always. 니니 씨의 열정 덕분에 매장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해외로 알려져 여행객들의 방문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Oh, very young. It's good. It's good. It's quite warm. Very warm muscus. Yeah. So,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어느덧 추위도 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하얀 미소를 머금은 햇살을 따라 해안가로 향합니다. 바다가 꽁꽁 얼어 있네요. 야. 극한의 추위는 푸른 바다를 순백의 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를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백색의 거대한 실크 같은 겨울바다. 단단히 얼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다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지금 얼어 있는 곳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다 얼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안 얼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이 바다는 걸어야 됩니다.
아래를 보니 얼음 결정이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그 얼음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건 유일하게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얼음꽃들인데 얼음에서 피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얼음꽃은 물살이 약한 고요한 수면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얼음꽃을 밟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데요. 극한의 땅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얼음꽃밭 한켠에서 발견된 바다새오리. 이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바다는 겨울이 지나면 새 생명의 터전으로 출렁일 겁니다. 순백의 자연 위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곳은 이누이트족이 죽으면 묻히는 공동묘지입니다. 꽃이 피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 조화로 묘지를 장식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워낙 추워서 꽃들도 다 생각 없고 다 조화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짧게 혹은 길게 생을 마감한 이들은 결국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이 각자 다 틀리지만은 결국 죽으면은 똑같은 묘지에 똑같은 십자가에 별반 다름없이 이렇게 묻혀 있네요. 혹한의 땅에 세워진 묘비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신비롭지만 척박한 땅. 도로가 없으니 어느 곳을 가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고 빙하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찬 표르가 아름다운 나라. 2시간 반 만에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건 좀 남쪽이라서 그렇게 춥진 않네요. 저쪽 북쪽보다는.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 누크.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수도답게 다른 도시보다 주택의 수가 많고 건물의 규모도 큽니다. 주택가를 먼저 가봤는데요. 동네 곳곳에선 고래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쪽은 왼쪽은 고래뼈 같은데 이 톱은 뭐에 사는 톱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톱이 굉장히 길어요. 이 고래뼈만큼 긴데. 누크도 과거 고래잡이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파묻히다시피 지금 파묻혔어요. 엄청 많이 한 거죠. 그 위엔 또 하도 오랫동안 내린 눈이 이제 그냥 마치 빙하가 되어서 지붕에 쌓이는 것처럼. 한동안 집을 비우면 눈이 창문까지 쌓이는 나라. 이곳 그린란드에서 저도 제법 얼음과 친숙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에서 본 건물과는 사뭇 다르게 보시다시피 저는 빌딩이 여기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현대식이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회색빛 빌딩에서 도시의 면모가 느껴집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데요. 과거 이곳은 덴마크령이었습니다. 줄지어 있는 아파트와 신호등을 그린란드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도시. 시내 한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2명씩 짝을 지어 손목에 끈을 묶었는데요. 추울수록
단계라라는 이누이트 속담처럼 함께하면 혹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추위에 정하기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답니다. 맞은편엔 유모차가 보이는데요. 영아들 역시 날마다 야외에 나옵니다. 걸음마 전부터 추위를 경험해야 얼음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First, take a walk with this one, then later walk with. 예. 혹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들의 지혜입니다. 유모차가 아닌 썰매를 타고 다니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외출을 했다는데요. 할아버지가 직접 잡았다는 북극곰 털을 깔고 앉았습니다. How old? Half point, half, 2.5. 2.5. Young Jamaica. I have before we have something meeting, but I just say hi. 할아버지와 손주가 산책을 하는 건 이들의 일상입니다. I think better. This is good for me. Because I have family. Take care. 가족의 끈끈한 정으로 이들은 혹한을 가뿐히 이겨냅니다. 그린란드의 중심 도시 누우크는 남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다양한 국가 시설과 더불어 시민의 보금자리가 함께하는 도시죠. 시내를 벗어나 바닷가 쪽으로 향했는데요. 학교 역시 주택과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린란드 유치원을 둘러봤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타게 되는 이동수단이 바로 썰매죠. 이런 눈과 관련된 썰매들이 뭐 우리나라 달리게 우리나라는 뭐라 가지고 이렇게 킥보드나 인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스노보드. 여기 지금 놀아도 지금 이누이트 이글루 있잖아요. 이글루를 지금 만들면 놀아요. 눈 쌓인 운동장에서 야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눈을 파서 새하얀 동굴을 뚫었는데요. 1m 이상 쌓여 있는 눈밭 위에 스스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기고 있습니다. 헬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혹한의 환경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고 하는데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질서도 지킬 줄 압니다. 흰 눈처럼 맑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순수해지는 기분입니다. 태어나서 눈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눈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눈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아요. 아이들의 미소가 그린란드의 미래를 알려주는 듯 합니다. 다음 날 닷새 만에 이곳에도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눈밭에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게 이색적입니다. 거친 눈발에도 일상이 진행되는 도시가 바로 누우크입니다. 저는 누우크의 역사를 확인하러 바닷가 근처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한 인물과 마주했는데요. 마침 이곳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언덕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는 누우크를 건설한 주인공 한스 에게드. 약 300년 전 한스 에게드가 선교를 위해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누이트족의 12가구 중 절반이 이주를 할 정도로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학생은 전합니다. 한스 에게데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도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언덕은 그가 실제로 올랐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는 저 바다를 바라보며 척박한 땅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을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도 이 차가운 눈은 이 땅 위에 내렸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대를 이어온 이 땅의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흔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곳이 그란데 국립박물관인데요. 이곳에 약 500년 된 미라가 있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Hello, sir. Welcome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Yeah, Welcome.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Yeah, very nice to meet you. And I would like to show you the museum. You strike and you're very handsome man. Okay. 1900년대 초반에 찍힌 글란드 주민들의 모습인데요. 이누이트는 몽골계 종족이라고 합니다. The way the Inuit people of Greenland, which way they have come into Greenland. Up here we can see the north of the North Pole is up here, and here we have Canada, Alaska, Siberia, Greenland, and Europe over here. And the Thule culture we are talking about here, up here, yes, this was where all the Inuit people, they came to Greenland in this way here. 과거 이누이트족의 일상을 가늠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광물과 나무를 구할 수 없으니 화살촉이나 빛 등을 동물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여기 빛이 있네, 빛. 이야, 이게 이 이누이트들이 몽골리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 빛이 옛날에 할머니들 쓰는 빛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또 바늘도 있고. 쇠로 만든 바늘 못지않게 아주 정교합니다. Right here we see some other costumes. These costumes were found in a grave with 8 dead bodies.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속옷도 눈에 띄고 물개 가죽 신발도 보입니다. 하나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너 슈즈입니다. 하나는 이거 바깥 슈즈고. 이중으로 신어 추위를 막았습니다. 털이 무성한 이누이트 전통 복장. 이누이트족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두껍게 만들어 혹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박물관에서 가장 특별한 전시물을 소개하겠답니다. Right in here, we can go and have a look at them. 박물관 한 켠에 마련된 어두컴컴한 장소로 조심히 들어서니 1400년대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미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6개월 된 아기와 치아를 드러낸 어머니, 마치 살아 누워있는 듯 합니다. 이야, 이 치아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550년 된 미라라고 지금 믿기지 않네요. 눈은 거쳤지만 그 사이 도시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발길을 재촉해 외곽으로 향했는데요. 순백의 도시가 어둠을 맞이할 때쯤 저는 누크에 살고 있는 한 전통 요리 연구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viting. 아, 이게 바다새 오리구나.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홍어회처럼 숙성해가지고 하는 거 맞죠? 글란드 연안을 날아다니는 바다새 오리입니다. Para sa kadan, pandanyaningan ang mga pipuan na kadan ang masarap. Mamanak at pibiluso.
Jeg reserverer til 75 retter. 이 요리는 글란드 북쪽 지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라는데요. 페트리네 씨는 어머니에게 전통 요리법을 전수받았답니다. 오, 아 냄새가 와 정말 뭐 이렇게 막 그 홍어에 삭힌 냄새죠. 썩는 냄새 예민하네요. 손질이 끝나자마자 소금을 먼저 준비하는데요. 알사체요. 신일라서. 한국이나 여기나 역시 맛은 이게 손맛인 것 같아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맛으로 보지 않고 딱 감으로 해서 소금을 딱 치시네요. What is his name? 아빠. And Korean language to you, 아빠. 아빠. Daddy. 아빠. Yeah.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Kasi sila pa siyang kalniya ma apanan ni tamami. apan isuto nga apanan. 고기가 익어갈수록 점점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Nakalagyan to Chipi. 야, 우리나라의 삼계탕하고 비슷하네. You know, looks like 그 Korea 삼계탕. Samkitan. 예. 삼계탕. Samkitan. 예. Looks like 삼계탕. Similar, very similar. Okay. 약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Thank you so much. Like this one? 노릇스름하던 살이 먹음직스럽게 변했습니다. 여행길의 식사 시간은 특히나 즐거운데요. 오래 끓여 연해진 살을 썰어 입안에 넣으니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아빠 마마 똑. 마치 고리고기 같아요. Tahong. Mama. Kuyana. 직접 요리한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를 듣고 고맙다는 말을 한 후에야 그녀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Isisyo kuyan usumi nakasatin mamaktunan. 그녀의 요리에선 어머니의 손맛도 느껴집니다. 좋은 음식과 함께한 누크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피오르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 누크. 다음 여정은 배를 타고서 고다 피오르를 향해 갑니다. 다음 날 오전 8시인데도 날은 아직 어둡습니다. 누크의 앞바다는 얼음과 사투를 벌이는 고기잡이 배가 하루를 엽니다. 오늘 페리를 타고 이 글란드 앞바다로 나가는데 좀 페리가 큰 줄 알았는데 이 겨우 고깃배만한 게 페리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조그마한 여객선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글란드의 남부 해안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고다 표로를 향해 북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배를 모는 선장의 마음으로 갑판에 올라 바닷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유병이 없어 첫 출발은 무난한데요. 처음부터 풍광이 저를 압도합니다. 누크의 겨울 표로를 보러 온 여행객들입니다. 지금 현재 64도 15분 정도 되거든요. 이 상태로 쭉 올라가면 이제 북극권인 66도로 진입하게 되죠. 우리 지금 현재 북극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권 진입을 눈앞에 두자 여행객들도 흥분을 합니다. 북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The
really great mountains, so it's quite beautiful. I'm not used to it. I really enjoy it. Yeah. 눈 덮인 산맥을 이루어진 협곡과 바다가 만나 표로가 탄생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안으로 저게 이제 오래전에 수천만 년 전에 그린란드 빙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협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갈 겁니다. 아름다운 표로의 절경과 마치 독도와 같은 돌섬도 만났습니다. No ice. It's inside. We cannot see because not look from look. 고다표로 문 앞에서 바다가 얼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인데 여기서 들어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표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대륙 빙하거든요. 빙하 여기서 이제 마지막 끝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지금 표로들로 접근을 못 한답니다. 일단 다른 뱃길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객실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얼음으로 가득 찼는데요. 유빙 때문에 뱃길이 막혔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번엔 얼음을 깨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바닷물에 숨겨진 얼음의 두께가 상당한데요.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 유빙을 헤치며 수십 미터를 들어갔지만 얼음은 끝도 없습니다. 지금 얼음이 한 15cm 얼어 있거든요. 그 위를 지금 얼음을 깨면서 우리가 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잠시 멈췄어요. 지금 깨는 도중에 이게 어느 정도 좀 파워가 약한가 봐요, 배가. 얼음을 깨고 전진하는 건 더 이상 어려울 듯 합니다. From 20 minutes maybe. We go sailing more. So.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도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에서 술록을 발견했는데요. 녀석들의 혹한을 무사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얼음 조각. 배가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흔적입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연과 맞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배가 깨트렸던 얼음 조각이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배가 유빙에 부딪히지 않게 선장은 조심하고 긴장합니다. 객실의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푸른 바다 저 멀리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잡히는데요. 새하얀 해변가의 집들이 보입니다. 배는 이 마을에서 정박을 하는데요. 진짜 아름답네. 호기심을 갖고 배에서 내렸는데요. 자연을 위해 살포시 내려앉은 바닷가 마을. 여행객의 시선을 빼앗기 충분합니다. 앞에는 아주 아주 맑지는 맑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야. 이 마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런데 안내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The village, closed village, Ronok, who have been closed since the 1960s, but in the summer there are people here. 바다에서 잡은 고기와 어부들로 넘쳐났을 마을. 이제는 눈만이 가득합니다.
고래와 대구 등을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던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아 하나둘씩 보금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Fantastic. And the views and the mountains and the lights. It's really fantastic. 50년 동안 정지한 마을이지만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그들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 마을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이 정돈되어 있는데요. 최근 여행객들을 위해 관리를 한답니다. 이 교회가 50년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이 마을 전체도 그렇고 교회도 비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 안은 마치 어제 사람이 왔다 간 것처럼 아주 그냥 늘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주민들은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하며 고기잡이를 나간 이들의 무사 안녕을 빌었을 겁니다. 교회에 이런 배가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거기다 또 우리 배 위에 보면은 인형 보면 아기를 또 업고 있어요. 이곳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게 마치 또 종이 있네요.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인 것 같아요. 이 종소리를 들으면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구석구석이 아직 사람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건 옛날에 화로 같아요. 화로. 방 안에서 불 지피는.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역시나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기도 주소가 있네요. 174번지. 시간이 흐르니 왠지 모를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마을이 참 아름답고 동화 같았지만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또 사람이 안 사니까 너무 고요해서 적막감마저 감도네요. 비록 사람이 살지 않지만 바람개비는 여전히 돌아가고 영혼은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명체도 발견했는데요. 인적이 사라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홍합이 그냥 열려있네. 홍합 크기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안이 더 커요, 이렇게. 우와. 혹한의 환경에서도 홍합이 잘 자랐습니다. 홍합이 그냥 있어요. 참 바위에 붙어있네요, 이렇게 큰 게.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생명은 살아있는 마을을 뒤로한 채 저는 다시 육지로 향합니다. 누크에서 마레인의 산으로 가는 길. 눈 쌓인 오르막길은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 글란드는 먼 곳을 간다든지 먼 산을 오를 때에는 이 개썰매 아니면은 스노모빌 외에는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스노모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Hi. Hi. Nice to meet you. I'm Jackie. I'm Paul. Okay. This is Lars. Lars. I'm Ho. Hi, Ho. Yeah, I'm Ho. Hi. 일반 스노모빌이랑 완전 틀려요.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이게 나온 체인이 다른 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배 이상이 긴데요. This is a lightweight, powerful snowmobile, and it's built to climb mountains and deep snow. That's why you have a big track with the big locks on it. 마레인의 산까지 함께할 스노모빌이 등장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위에 올라탔는데요.
기사가 시동을 걸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루크에서 동쪽으로 150km를 달려가면 마레이네 산에 도착합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스노모빌을 모는데요. 이 길은 스노모빌 전용 도로. 경사가 높아 개썰매는 다니지 못한답니다. 눈밭을 빠르게 내달리다 보니 혹한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What problem? It can be dangerous. 얼굴에 눈이 달라붙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얼굴이 좀 얼어있어 이 상태로 더 가는 건 무리일 듯합니다. 동창이란가요? 검해요? 기사는 비상으로 챙겨둔 방한용 마스크를 씌워주고 고글도 다시 끼워줬습니다. Okay, good. If you feel it hurt, 찬 공기를 막으니 좀 나아진 기분입니다. okay.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 길은 여름에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지만 겨울엔 눈으로 길이 막혀 스노모빌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약 2시간 달린 끝에 드디어 마레이네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바람도 지금 여기가 바로 정상인데 이 그란데에서 가장 높은 정상인가 봐요, 여기가. 근데 지금 너무 바람이 세고 그다음에 불려자도 같이 오기 때문에 저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오랜만에 산 정상에 오른 저는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날은 흐리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정상에서 이어지는 산등성이와 표로가 만나 절경을 이룹니다. 빙하의 땅 그린란드. 이곳은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극한에 도전한 저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칠고도 장엄한 땅 그린란드는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